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시온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회계장부에 적힌 수상한 이름 은빛 사기장, 그리고 한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 73살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죠. 자신의 장남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이게 정말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일까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진실은 상상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 은빛사. 이곳은 한철수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운영해온 금속 가공소였죠. 73살의 철수 할아버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거친 손으로 얼굴을 씻고 작업복을 입었죠.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손이 떨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공장을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차남 준호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38살의 준호는 해외에서 기술자로 일하다가 최근에 귀국해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세월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것 같았죠. 공장 안은 조용했어요. 한때는 10명이 넘는 직원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기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작업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반쯤 완성된 은수저 한 벌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은수저를 들어 올렸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이 눈부셨죠. 네, 엄마 주려고 만들던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가 치매 판정받기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 못 끝냈네. 준호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등이 더 작아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기계를 켰어요. 윙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공장 안을 채웠죠. 마지막으로 은수저를 완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2마디가 없는 할아버지의 손. 그 손으로 정교하게 은을 다듬었어요.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었지만 기술만은 여전했어요. 아버지, 손가락은 언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0년 전이야. 기계에 끼어서.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그때도 직원들 월급은 제때 줬어. 내 손가락보다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 준호는 아버지를 새롭게 봤어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수저가 완성됐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은수저를 천으로 닦았어요. 정성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답게 산다는 건.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 수저로 밥을 먹을 권리를 지키는 거야.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은수저를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기계를 껐죠. 윙 마이너스 하던 소리가 멈췄어요. 공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40년 동안 이어온 은빛사.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오후 철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며느리 세라의 목소리였어요. 42살의 세라는 금융권에서 일했던 여자였죠. 지금은 시댁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장남 재우도 있었어요. 44살의 재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재우가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은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찾았어요. 71살의 미자 할머니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죠. 여보, 나왔어. 철수 할아버지가 다가갔어요. 미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멍한 표정이었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 당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불확실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죠. 미자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자들 이름이었죠. 오늘 수진이가, 아니 민수가, 할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단어를 이어가기 힘들어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재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미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노트를 꽉 쥐었죠.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때 사람이 된다. 할머니가 간신히 말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연금하고 요양보험 서류 정리했어요. 재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관리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꼭 내가 해야 하나? 아버지, 어머니 상태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해야죠. 재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계산적이었죠. 세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미자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죠. 미자야, 괜찮아? 철수 할아버지가 부축했어요. 화장실. 가야 해. 할머니가 말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아내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 사이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했어? 세라가 재우에게 속삭였어요. 둘 다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 요양보험까지 하면. 재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화장실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자식들이 부모를 숫자로만 보고 있었어요. 미자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나 뭐하고 있었지? 할머니가 물었어요.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미자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 선생님이었는데?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아이들 이름 다 기억했는데? 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한때 최고의 교사였던 아내.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여보, 은수저 만들었어.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은수저. 미자 할머니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곧 눈빛이 흐려졌어요. 은수저가 뭐였지? 철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미자 할머니는 숲정 요양원에 입소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큰 요양원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요양원 복도를 걷다가
한 요양보호사를 만났어요. 32살의 최보라였죠. 보라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새벽 근무를 마치고도 계속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철수 어르신 보호자시죠? 보라가 인사했어요. 네, 아내 면회 왔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보라는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죠. 어르신, 면회 시간 외에도 가끔 오세요. 왜요? 그냥 예고 없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라의 눈빛이 불안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죠. 철수 할아버지는 미자 할머니의 병실로 갔어요. 4인실이었어요. 미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손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미자야, 이게 뭐야?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미자 할머니는 손목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죠. 모르겠어. 언제?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했어요. 밤에 묶여 있었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묶여 있었다고요? 쉿. 옆 침대 할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들으면 안 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왔어요. 원장실을 찾아갔죠. 원장님, CCTV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원장은 난색을 표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호자라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제 아내인데요.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원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보라를 다시 만났어요. 아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보라는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죠. 제가 본 걸 못 본 척하면 보라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은 제 엄마 차례예요. 철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보라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 손에 쥐어줬죠. CCTV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보라는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보라가 뛰듯이 사라졌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USB를 꽉 쥐었어요. 무엇이 들어있을까? 무서우면서도 알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 할아버지는 손녀 소민을 찾아갔어요. 22살의 소민은 영상학과 학생이었죠. 할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에요? 소민이 반갑게 맞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USB를 내밀었어요. 이거 좀 봐줄 수 있니? 소민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요양원 복도였어요. 이게 뭐예요? 소민이 물었어요. 할머니 요양원 CCTV야. 영상을 보던 소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화면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환자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죠. 소민은 영상을 확대했어요. 편집 프로그램으로 분석했죠. 사각지대가 있어요.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소민의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이런 건 전문 분야였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다큐 만들고 있거든요. 소민이 말했어요. 사각지대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철수 할아버지는 손녀를 봤어요. 할머니 일을 다큐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소민이 서둘러 설명했어요. 요즘 요양원 문제가 심각해요.
부당 청구, 학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소민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통계, 기사, 증언들. 작년에만 3,000건이 넘는 신고가 있었어요. 근데 처벌받은 건 100건도 안 돼요. 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네. 그리고 대부분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나요. 소민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여기 보세요. 소리는 있는데 영상은 없어요. 정말이었어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화면은 검은색이었죠. 이거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민은 오디오를 분리했어요. 소리를 증폭시켰죠. 분명한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아파요. 철수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나쁜. 소민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폭로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아는 언니가 있어요. 내부고 발자예요. 소민은 전화를 걸었어요. 보라 언니, 나 소민이에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보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희망을 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 알았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 66살의 강남이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였죠. 어머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남이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포통장이요? 전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일단 어머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 4억 5천만 원. 그게 위험하다니.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인터넷 뱅킹 켜세요. 남이 할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민이었어요. 남이 할머니, 저 소민이에요. 남이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전화기는 계속 들고 있었죠. 어머, 소민아. 지금 바쁜데? 소민은 할머니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검사님이래. 내 통장이 위험하대. 소민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소민이 전화기를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이 할머니는 믿지 않았죠. 아니야. 진짜 검사님이야.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옆에 누구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이 할머니는 소민을 밀어냈어요. 소민아, 나가. 지금 중요한 일이야. 소민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이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4억 5천만 원. 다 보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평생 모은 돈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소민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제가 추적해 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급했을 뿐. 소민은 할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노인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때 소민의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소민 씨죠? 할아버지가 다치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소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아버지가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소민은 뛰어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탔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한철수 환자 없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소민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도 속았다는 걸.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소민아, 돈 좀 보내줘. 할아버지가 급해서.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너무나 똑같았죠. 소민은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어떻게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무서웠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재우와 세라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동생한테 집을 줬다고요? 재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네, 생전증여 등기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재우의 주먹이 떨렸어요. 어떻게 형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세라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가 부모님 연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재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치매잖아요. 아버지도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 있어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할 수 있어요. 아는 의사가 있거든요. 세라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건 좀. 뭐가? 우리 권리를 찾는 거야. 재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재우는 전화를 걸었어요. 김 원장님, 저 한재우입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전화를 끊고 재우는 세라를 봤어요. 가족도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세라는 남편을 봤어요.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일까?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법정에서 보자. 재우가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철수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죠. 형이 소송을 건대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가 받은 건 집이 아니야. 네. 나는 아버지의 시간을 받았지 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간병을 1시간들. 그게 진짜 유산이라는 거죠? 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 그날 밤 소민과 보라가 만났어요. 한적한 카페였죠. 보라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보라가 서류를 펼쳤어요. 허위 청구 내역, 약물 과다 투여 기록, 학대 정황. 소민은 서류를 하나씩 봤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보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이 정치인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피해왔죠. 소민은 캠코더를 꺼냈어요. 언니, 인터뷰할 수 있어요? 보라는 망설였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네, 할게요. 결심했어요. 캠코더 앞에 앉은 보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숲정요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것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보라는 CCTV 사각지대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거기서 환자들을 때리고 침대에 묶어두고 약을 과다 투여하고 눈물이 흘렀어요. 한 할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넘어졌다고 보고했지만 사실은 보라는 말을 멈췄어요. 너무 끔찍해서. 소민이 물었어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제 엄마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실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을 당한다면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가 본 걸 못 본 척하면 다음은 제 엄마 차례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보라는 마지막으로 USB를 하나 더 줬어요. 이건 회계장부예요. 소민이 놀랐어요. 회계장부요? 네. 은빛 사기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누군가 요양원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소민은 USB를 받았어요. 이건 폭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소민은 밤새 편집을 했어요. 영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CCTV 영상의 오디오에서 기계 소음이 들렸어요. 이 소리 어디서 들었는데? 소민은 파일을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죠. 할아버지 공장 영상이었어요. 똑같은 기계 소음이었어요. 설마 할아버지 공장 기계 소리? 하지만 할아버지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는데 소민은 날짜를 확인했어요. 공장이 문 닫은 후였어요. 이상한데?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주말 저녁 한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철수 할아버지 집이었죠.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재우와 준호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세라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소민은 뭔가 말하고 싶어 했어요. 다들 모였으니 얘기하자.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먼저 엄마 요양원 문제부터. 재우가 끼어들었어요. 그 전에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목소리가 높았어요. 준호가 반박했어요. 형이 무슨 자격으로? 간병은 내가 다 했잖아. 간병? 그게 집값이야? 재우가 소리쳤어요. 형은 부모님 연금으로 뭐 했어? 준호도 지지 않았어요. 세라가 끼어들었어요. 정은 통장에 찍히지 않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소민이 못 참고 일어섰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할머니가 학대받고 있는데. 모두가 소민을 봤어요. 무슨 소리야? 재우가 물었어요. 소민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영상을 보여줬죠. 요양원의 CCTV 영상이었어요. 학대 장면이 나왔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주먹을 떨었어요. 이런. 재우는 당황했어요.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내부 고발자 증언도 있어요. 소민이 소리쳤어요. 준호가 일어섰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그때 재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잠깐 이거 공개하면 보상금 못 받을 수도. 모두가 재우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형. 준호가 소리쳤어요. 지금 돈 얘기예요? 재우는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철수 할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다들 나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버지. 나가. 철수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평생 그렇게 소리친 적이 없었는데. 모두가 하나둘 나갔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가족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다음 날 소민은 보라와 함께 방송국에 갔어요. 시사 프로그램 PD를 만났죠. 이 자료 진짜예요? PD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모두 진짜예요. 보라가 대답했어요. PD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대형 스캔들이네요. 소민이 말했어요. 방송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건 공개해야 해요. 그런데 PD가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혹시 이 회계장부 누가 작성했는지 아세요? 보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은빛 사기장이라고만. 소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은빛사. 할아버지 공장 이름이에요. PD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연관이 있을 수도. 소민은 불안해졌어요. 설마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방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일주일 후 방송 예정이었죠. 그 사이 보라는 협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익명의 문자였어요. 보라는 무서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소민도 압박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SNS에서. 너 때문에 요양원 문 닫으면 어쩔 거야? 늙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소민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화면 밖에서 울면 아무도 안 믿어요. 소민이 혼잣말했어요. 진실을 보여줘야 해. 한편 80살 이도현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한때 최고급이었던 이곳. 이제는 폐허가 됐어요. 수영장은 텅 비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나비 넥타이 메고 떠나고 싶었지. 도현 할아버지가 혼잣말했어요.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는 싫다. 옆에는 69살 박지연이 있었어요. 피아노 선생님이었죠. 둘은 재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이 반대해요. 지연이 말했어요. 재산 때문이래요. 도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랑도 계약이지만 계약엔 악보가 있어요. 지연이 말했어요. 우리 악보를 만들어요. 둘은 손을 잡았어요. 그때 관리인이 왔어요. 어르신들, 이번 달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건물이 압류됐거든요. 도연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시행사가 파산했어요. 분양금도 못 돌려준대요. 도연 할아버지는 주저앉았어요. 전 재산을 여기 넣었는데. 소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이 할머니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추적했죠. 해커 친구와 함께 범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들 AI로 목소리를 합성했어. 해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도 그렇게 만든 거야. 소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아버지 목소리를 구했지? SNS, 전화 녹음. 방법은 많아. 추적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 IP 주소야. 해커가 소리쳤어요. 어디예요? 강남. 이상한데. 뭐가요? 이 주소. 사무실 건물이야. 그것도 대기업. 소민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기업 건물에? 가봐야겠어요. 소민은 그 건물로 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죠. 그 층엔 재우의 회사가 있었어요. 설마. 소민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법정의 날이 왔어요. 재우와 준호의 생전증여 소송이었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재우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치매인 어머니를 돌보느라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이 소견서는 위조입니다. 증거를 제시했어요. 의사에 잡힐 편지였죠. 저는 그런 소견서를 쓴 적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재우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재우는 무너졌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미자 할머니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원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은빛 사기장 장부는 어디 있어?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재우였어요. 형님이 관리하신다면서요. 원장이 말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재우가 요양원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때 재우가 장부를 펼쳤어요. 그리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철수 할아버지는 그 글씨를 봤어요. 너무나 익숙한 필체였어요. 재우의 글씨였어요. 은빛 사기장. 그건 재우가 만든 거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조용히 촬영했죠.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드디어 방송날이 왔어요. 전국이 주목했죠. 오늘은 충격적인 요양원 실태를 고발합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학대 장면이었죠.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어요. 보라가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계장부가 공개됐어요. 요양원 보조금을 빼돌려서 실버타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실버타운이 망한 이유가 밝혀졌어요. 요양원 돈으로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다 날린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터졌어요.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한재우. 철수 할아버지가 찍은 영상이 공개됐어요. 재우가 장부를 작성하는 장면이었죠. 전국이 들끓었어요.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재우의 집에 왔어요. 한재우 씨 체포영장입니다. 재우는 순순히 따라갔어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죠. 경찰서에서 재우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처음엔 그냥 부모님 돈 좀 빌리려고. 재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스타트업이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양원 원장과 손을 잡았대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뒤에서 돈을 빼돌렸어요. 보이스피싱도요? 형사가 물었어요. 네. AI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요양원, 실버타운, 보이스피싱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노인 착취 조직이었어요. 세라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고 무너졌어요. 내가 뭘 믿고 산 거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은. 재우가 구속된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모두가 조용했죠.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집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한다. 모두가 놀랐어요. 아버지, 준호가 말했어요. 나도 받고 싶지 않아. 형 때문에 더러워진 것 같아.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해. 세라가 일어섰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모두가 세라를 봤어요. 재우가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큰돈이 들어온다고. 곧 부자가 된다고. 세라는 울었어요. 막았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소민이 세라를 안았어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했어요.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했어요. 미자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치매는 더 진행됐지만 중요한 순간엔 또렷했어요. 경찰이 왔을 때 미자 할머니가 증언했어요.
묶여 있었어요. 밤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줬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미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 목소리는 기억해요. 그 증언으로 요양원 직원 여러 명이 체포됐어요. 원장도 구속됐죠. 미자 할머니는 법정에도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때 사람이 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늙었어도, 병들었어도, 눈물이 흘렀어요.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울었어요. 도연 할아버지와 지연은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동거를 선택했죠.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해. 도연이 말했어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작은 집을 구했어요. 실버타운은 포기했죠. 여기가 더 좋아요. 지연이 말했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둘은 피아노를 놨어요. 매일 듀엣을 했죠. 자녀들도 결국 인정했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고 반대할 수 없었어요. 요양원 사건은 계속 파장을 일으켰어요. 전국의 요양원이 조사를 받았죠.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어요. CCTV 사각지대도 없어졌어요. 보라는 영웅이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어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한 거예요. 보라는 계속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이제는 더 나은 환경에서. 소미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소미는 말했어요. 상보다 중요한 건 변화예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법이 바뀌었고 시스템이 개선됐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은수저를 완성했어요. 미자 할머니에게 줬죠. 여보, 이게 뭐야? 미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기억이 흐릿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은수저야.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미자 할머니는 은수저를 들었어요. 햇빛에 반짝였죠. 예쁘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렷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들었구나. 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아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응. 당신 위해서. 고마워요. 미자 할머니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사람답게 살게 해줘서.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안았어요. 둘은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이 기나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재우는 결국 실형을 받았어요. 5년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용서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철수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어렵지만 행복하게. 준호는 아버지를 계속 돌보고 있고요. 세라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소미는 계속 다큐를 만들고 있죠. 보라는 요양보호사 교육자가 됐어요. 후배들에게 올바른 돌봄을 가르치고 있죠. 도연 할아버지와 지연은 여전히 피아노를 치며 살아요.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나미 할머니는 돈을 일부 되찾았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희망을 찾았죠. 이 모든 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엑시온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가족을 존중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숫자로만 계산하고 있진 않나요?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의 제우처럼
우리도 모르게 가족을 이용하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의견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액시온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액시온의 리얼 스토리였습니다.